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고 미래통합당이 약 120석을 얻었을 때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고 여긴 전현직 통계학자들의 집중적인 추적 결과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총론과 강론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고, 또 섬뜩하게도 양정철, 이해찬, 윤호중, 이은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특정 정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에 비호하려 중국 경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그들의 여론 조작 인력과 기술 지원을 받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론적인 부정은 중앙선관위의 사전선거에서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득표율 조작이 부정선거의 본질입니다.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을 63대 36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27% 정도 높게 득표율을 조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득표율 조작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10% 이내의 박빙의 표 차이로 승리가 갈리는 국회의원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98% 싹쓸이를 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전산 프로그램 조작으로 인하여 국힘당은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전멸하고 말았으며, 그로 인하여 오늘날의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론에 있어서는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당에게 득표율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자란 가짜 투표지를 각급 지역선관위에서 증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와 유명한 일장기 투표지, 배추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 수많은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국토본, 부방대, 클린선거단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이 약 126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검찰과 경찰은 고발한 부정선거 사건을 증거가 명백함에도 소치하를 반복하였으며, 김명수 휘하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지금까지도 소송을 깊이 떠는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도 문제이지만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세워진 헌법기관인 대법관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를 묵살하고 심지어 은폐하도록 중앙선관위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국힘당 책임당원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며, 이로보건대 대한민국은 공정한 법치주의 시행이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 책임당원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유일한 제도권의 자유우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조차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찍히면 낙선될까 두려워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준석, 하태경 같은 자들은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들을 제시해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거품을 불고 있으니 도대체 이들은 더불당에게 가지 않고 왜 국민의힘 의원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들을 다음 선거에서는 국힘당 공천에서 반드시 탈락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약 30%, 그리고 우파 국민들의 약 50%가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부정선거를 수사라고 외치고 있건만, 우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피 맺힌 절규에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 이런 국민의힘 당이 우리가 지지하는 우파 국힘당이 맞는 것인지 힘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 당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중앙선관위의 당대표 선거를 위탁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언제까지 이런 정당을 지지하고 따라가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2020년 국힘당 대표 경선을 회고하면 당시에도 나경원과 이준석의 2파전이 되었을 때 책임당원에서는 나경원이 우세하고 일반 여론에서는 이준석이 우세하였던 바, 결국 여론에서 우세한 이준석이 당선되었는데, 이것은 좌파가 장악한 여론조사 기관의 역선택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조사였으며,
중앙선관위의 선거 조작을 생각하면 이준석 당선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여론조사 기관은 이미 좌파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원들의 역선택에 늘 있어왔다는 점과 또 중앙선관위가 강성 보수 우파 후보를 낙선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무식과 오판으로 인하여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더불당과 진보 세력과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작에 늘 끌려다니며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당대표 선거를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100% 책임당원만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우리 책임당원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선관위를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지난 3구 대선을 위한 국힘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원희룡 후보가 2.95%를 얻어서 4강에 올랐고 황교안 후보를 포함하여 4명의 후보가 4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4강에서 탈락한 4명의 후보들의 총 득표율을 합하면 12.25%였으며 이것을 4로 나누면 평균 3.0625%가 나오는 것입니다. 4강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득표율이 4강에 들어간 원희룡 후보의 2.95%보다 높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특정한 사람의 당락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선관위를 결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확신을 더욱더 과정시킬 뿐인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게 위탁한 지난 선거 결과가 이러할진데 국힘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당하고서도 모자라서 또 한 번 더 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이 이와 같이 투쟁력이 약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희박하고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여 더불당에게 끌려다니며 다 된 밥에 재뿌리는 짓거리를 반복하는 이유는 국힘당 내부에 친중 성향의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다수 스며들어 있어서 그들이 사사건건 당대표 선거룰을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중앙선관위에 당대표 선거를 위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힘당 책임당원들은 그들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힘당 개혁과 쇄신의 첫걸음은 좌파가 장악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배제하고 100% 책임당원에 의한 100% 국힘당의 주관 아래 선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며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증 가능한 당대표 선거룰을 확정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힘당은 부디 국힘당의 조강지처인 진성 애국 우파 책임당원들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선관위 위탁 경선을 초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힘당 개혁의 시작이며 주사파들에게 하이제킹당한 대한민국을 구원할 애국심과 국가관이 투철한 바른 우파 국힘당 대표를 뽑는 길입니다. 만약 국힘당이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선관위 위탁 경선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당원들과 함께 사생결단으로 투쟁할 것을 굳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2023년 1월 19일 국가바로세우기 연합 수도권 국민의힘 책임당원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한 이 성명서에 공감하시면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